안녕하십니까 형님. 오늘은 5월 6일 K리그 경기 분석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포항, 수원FC, 강원, 광주, 대전 정말 빅매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분석해드릴 테니까 듣고 따라하세요. 자, 제주, 포항 경기 예상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예상 라인업 당연히 제주 항상 나왔듯이 3백이 예상이 되고, 포항도 항상 나오듯이 4백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를 이용한 공격이 좀 더 다양하게 즐비된 팀이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장면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그런 공격을 하는 형태의 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코멘트 들어가겠습니다. 형님들 주목해주세요. 포항 스틸러스의 악재, 제주 유나이티드의 호재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평가를 해드리자면, 김인성 선수가 일단 퇴장으로 시작으로 하면서 포항의 9경기 무패 행진이 끝났다, 동기부여가 없어, 9경기 10경기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근데 반면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준비를 하고 있다, 거기다가 2경기 동안 실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주 같은 경우에 3백을 아까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항이 지금 보니까, 경기를 분석하면서 보니까 3백에 좀 약하다. 자, 보시면 저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인천전에서 일단 패배했어요. 상대적으로 인천은 이겼어야 되거든. 근데 또 서울전에서도 무승부를 했고, 강원전 약팀인 강원한테도 무승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완성형 3백이다. 지금 3백을 쓰는 팀 중에 K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또 게다가 우천이 예정이 되어 있죠. 비가 온다고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 슛이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현범 선수나 또는 구자철 선수, 이창민, 헤이스 선수나 중거리 슛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비 오는 날 미끄러우면 슈팅 파워가 한 20% 정도 올라가거든요. 농담이고. 그러나 이 벗이 중요해요. 저한테는 벗. 제주는 지금 홈에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홈에서 승리가 없단 말이에요. 승리가 없다는 건 조금은 홈 이점을 좀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게다가 우천이라고 말씀하신, 저가 계속 우천을 강조하는데, 우천이면 홈 이점이 어떤 게 없냐, 잔디 또는 관중도 많이 안 올 거고, 내가 쓰는 잔디도 조금 미끄러울 거니까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수비수들 같은 김호규 선수나 저 이름은 다 외우지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스피드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경기를 보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제주는 홈 경기에서 일단 승리를 해야 한다는 좀 의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공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다. 근데 이게 조금은 공격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김기동 감독이 조금 더 아까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서 포항 선수들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잘 공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과감하게 포항 승리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와 강원의 경기. 여기서 포메이션을 예상 라인업을 이렇게 짚어드리는데, 제가 눈에 띈 건 뭐냐면 지금 양현준 선수와 이용 선수의 맞대결이다. 지금 지는 별과 뜨는 별의 맞대결이다. 지는 별 같은 경우는 좀 경험이 많을 수 있고, 지금 뜨는 별 같은 경우에 좀 경험은 부족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겁이 없는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상 라인업 이렇게 짚어드리고 코멘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원FC 8위, 강원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홈경기, 수원FC가 홈경기예요. 홈경기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천으로 인해서 조금 이점이 없겠지만 그래도 홈경기다, 홈경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윤빛가람, 박주호, 김선민 같은 지금 중원 라인이 조금 잘 맞춰진 가운데 중원 라인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천으로 인해서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굵직한 축구를 준비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양현동 선수나 라스 선수나 이대강 선수나 지금 포드에서 키 큰 선수들이 질비한 가운데, 지금 비도 오고 조금 더 짧게 이렇게 가기보다는 원래는 수원FC가 좀 굵직한 축구를 잘 했었어요. 저번 시즌이나 저저번 시즌이나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게다가 지금 강원FC가 왜 부족하냐면 지금 이강현 선수가 공중볼이 좀 약하다. 키가 지금 K리그 골키퍼 선수들 중에 제일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축구에 애를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라스 지금 이승우, 지금 이강혁 선수가 지금 출전이 지금 불투명해요. 정경기 같은 경우에 지금 플레인 코치인 양동현 선수까지 출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원FC의 공격진의 현재의 좀 현 주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은 지금 서울이랑 전북전 이겼잖아. 분위기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광현 선수가 키가 작다고는 했지만 세이빙 능력이나 뭐 중거리 슛을 대비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지금 워낙 좋은 상태고, 양현준 선수는 뭐 지금 결정적인 장면에서 어시스트와 골을 연속으로 기록하면서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올라온 상태예요. 게다가 수원FC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10경기 중에 무실점이 한 번밖에 없다. 이거는 수비에 조금 손을 봐야 된다. 왜냐면 지금 평균 실점 1.7이거든요. 1.7이면 봐보세요. 강원이 지금 1.1이에요. 근데 순위가 지금 강원이 뒤에서 2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8위를 지키고 있지만 수비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 FC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아쉽습니다. 마지막 경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광주와 대전의 경기 예상 라인업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와중에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공격수들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수비수들이 많다 이런 팀으로 저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라인업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코멘트 잘 듣고 평가하세요. 코멘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평균 실점이 굉장히 많은 대전, 아까도 1.7점이었죠. 근데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7점입니다. 그래도 4위를 지키고 있는 건 그 공격수들 덕분이다. 좀 공격적인 장면들이 많지만 수비적인 장면에서 부족함을 드러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안톤, 조유민 선수들이 결코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 수비적인 장면에서 미스도 많고 조금 결정적인 장면에서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물론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은 아니라고 평가를 하지만 대신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정말 좋은 장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전 경기에 지금 3대0으로 졌단 말이에요 대전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수비적으로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타 플레이어는 특별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선수 이름만 봤을 때도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이면 알만한 선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과감하게 하면서, 뭐 악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주에는 왜 6위를 지키고 있냐, 다양한 공격 패턴이 있어요. 투톱을 고용한 이유에서는 다양한 공격 패턴과 공격수들이 수비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투톱을 많이 기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공격수들이 수비력과 활동량이 워낙 많고 투톱을 기용하면서 공격적인 장면들이, 좋은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진현, 이현식, 뭐 배준호, 뭐 주세종 선수도 있고 용병 선수들도 컨디션이 워낙 좋아요. 물론 전경기 한 경기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통틀어서 봤을 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득점이 1.8인 거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좋은 공격수들이 많다, 좋은 공격 장면들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대전은 지금 2부 리그 때부터 밑바닥부터 잘 다지고 올라온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위기에서 대전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연패 중이고 대전 같은 경우에 좀 충격의 0대3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위기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위기에서 누가 더 강하냐, 전 이것만 봤을 때는 조금 더 밑에서부터 잘 다지고 올라온 대전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대전의 승리를 과감하게 예상하면서 제가 이번 주 경기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바이바이.